그럼 두 분은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어릴 때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 그 신의 물방울과 같은 표현을 하는 걸 진짜 봤거든요. 흑백 TV였어요 그때? 아, 아니요, 저 컬러예요. 네, 올림픽 봤어요? 88 올림픽? 88올림픽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때. 아, 네. 진짜? 네, 네, 네. 똑바로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수석 소믈리에 노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콜키시 프리의 송기범 소믈리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두 분 다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국가대표 소믈리에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믈리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소믈리에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수상을 한 소믈리에들을 이제 국가대표 소믈리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 분들이랑도 뭔가 네. 경연을 하시는 건가요? 국가대표라고 하면은?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서 한국 국가대표 소믈리에를 선발을 하고 그 중에 또 이제 해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올림픽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또 한 명이 돼서 세계 대회를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륙 대회라고 해서 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회가 있고 유럽 대회가 있고 아메리카 대회가 있어요.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세계 대회는 3년에 한 번씩. 다 그러면 왕년에 한 번씩 뛰셨던 경험이 있는 거네요? 송기범 소믈리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회 네, 두 번. 한국 대표로 두 번 나왔어요? 2018년도 때 홍콩에서 열렸던 아시아 오세아니아 나가서 수상했고 그때는 사실 아시아의 문이 영소믈리에 대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31세까지 그러니까 거의 그 비슷한 레벨 애들끼리 딱 놓으니까 그러니까 필기 문제 빼고 그렇게 막 큰 벽은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에 도쿄에 가서 베스트 소믈리에 나갔을 때는 와 이 벽이 상당하더라고 진짜. 그리고 그때는 이미 대표님일 때 아니에요? 그쵸. 이미 그때는 비노에이치를 대표로 하고 있을 때라서 예. 그 소믈리에에 대한 그 생활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뭐 소믈리에라고 이렇게 까는 거야 지금. 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 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송기범 대표님께서 나가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그때 사실 관광차 나가셨던 거죠? 그때 함박스테이크 먹고 스시 먹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인스타에 많이 먹고. 뭐가 잔뜩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를 나가도 바로 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라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호텔 방에서 막 테이스팅하고 막 그런 이런 스토리가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갔는데 그런 건 전혀 보이지가 않고 뭐 어디 가서 뭘 먹었네 이런 뭐 약간 투어하는 그런 느낌? 구경 잘했습니다. 약간 예. 줄 서서 밥도 먹고 예. 그랬어 맛집 그렇더라고요. 가서. 예. 왜냐면 2019년도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1등 할 때 태정 소믈리에님이랑 선배님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축하해주고 이제 그때 얼마나 절실하게 열심히 한 줄 알았으니까.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축하 받았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회 나가시게요? 맨날 이제 선배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나이가 먹고 회사에서 이제 이런 업무들이 생기면서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 속으로 나 솔직히 형들 맨날 욕했단 말이야. 핑계 봐라. 나도 똑같이 일하는데 나 맨날 공부하는데 형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나이가 드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야. 네, 그래서 다 진짜. 핑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핑계를 똑같이 대고 있는데 그쵸. 예.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안 만들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와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형님도 어떻게 보면은 대회 진짜 많이 예. 나가셨고 그쵸. 많이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대회 준비하면서 막 식단 조절하고 그랬거든요. 식단 진짜? 조절을 왜 해요? 잘 보려고? 잘 보이려고? 예, 왜냐면 카메라 찍히니까 아, 어피어런스 중요하니까 비주얼. 예. 실제로 비주얼이 영향이 있나요? 농담이고요. 예. 제가 첫 대회 때 그때 거의 한 달 동안 김치를 안 먹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때 김치를 안 먹고 산미를 제대로 느껴야 된다. 막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김치를 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와인 처음 배울 때 이제 테이스팅 할 때 최대한의 미각으로 해야 돼서 물도 조심해서 마셔라. 뜨거운 거 먹지 말아라. 맞아요. 매콤한 거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따랐죠.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막
김치찌개, 부대찌개 엄청 좋아하는데 곱창 맞아요. 전골 이런 거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니까 안 먹었고 뭐 음. 대회 전에 일주일에는 샐러드만 먹는데요. 그럼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해서 했었는데 한 첫 번째 대회는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 때는 그냥 먹고 싶다 먹으면서 하고 맞아요. 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전날이랑 좀 그땐 좀 조심하잖아요. 맞아요. 날 것 안 먹으려고 하고 배탈 나면 안 되니까. 맞아. 음. 컨디션 네. 정말 관리 잘 해야 되거든요.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그 소믈리에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일단 범위는 따로 없습니다. 예, 전 세계의 모든 음료, 오, 음료요? 예, 식음료, 뭐 예. 물 이런 것도 그럼 예, 포함되는 건가요? 그냥 와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워터, 티, 예, 뭐 커피, 음. 예, 위스키, 진, 럼, 뭐 보드카 이런 뭐 6대 증류주는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뭐 커피 원두라던가 코코넛 열매의 원두의 종류까지 물어보고 그리고 음식과의 페어링이기 때문에 음식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팔도에 나오고 있는 모든 술들, 술 외적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액체들, 그리고 담배 종류들. 그러니까 물도 우리가 뭐 삼다수부터 엄청 많잖아요. 담배도 엄청 많잖아. 담배, 커피 엄청 많잖아.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알고 있음에 배수로 전 세계 한 50개국 정도는 그렇게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기억에 남는 시험 문제가 있었나요? 나 있어요. 이번에 베스트 소믈리에 나갔을 때 그 포도 잎들에 어떤 건 구멍이 뚫려 있고 어떤 건 끝이 막 있고 어떤 건 색상이 바뀌어 있어. 이게 무슨 곰팡이 균인지 쓰래. 음, 사람 돌아버린다니까 진짜로. 그런 문제가 200개야. 우리가 와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와인에 대한 거에 특징을 공부할 거잖아요. 이제 대회에서는 0.5점에서 0.1점으로 뭐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걸로 선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소믈리에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포도 잎에 곰팡이 병균을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된 거지. 진짜로요. 예, 근데 해요. 그렇게 해요. 예. 맞아요. 이제 변별력이 이제 갖추기 위해서는 음. 좀 약간 그런 변태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맞아. 경우에는 워낙 예전에 시험을 봤었으니까 기억나는 게 프랑스 알자스 지역에 그랑크리를 북에서 남쪽으로 순서대로 써라 51개의 그랑크리를 그 알자스 지역은 독일 문화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독일어랑 섞여 있어요. 맞아. 그거는 맞아. 독일 사람도 어려워하고 프랑스 사람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철자 하나 틀리면 그냥 그 맞아, 문제는 맞아. 틀리는 거예요. 예. 응.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럼 시험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대학원 수업 때 그 세계 대회 우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레포트를 제출한 과제가 있었어요. 스위스의 파울로 바소 선수를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2년 동안 이제 대회를 준비를 했었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제 6시간 정도 그리고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거의 한 8시간씩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와인을 테이스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독일의 요번에 최연소로 상 받았던 마크 할머트. 예,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대회 준비만 한 걸로 알아요. 어떤 뭐 재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스폰을 받아야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대회를 나가거나 뭐 시험을 칠 수가 있지 본인이 그냥 스스로 일하면서 대회를 준비해서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와인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무한되면 한 3천만 원 쓴 것 같아. 진짜. 공부에 대한 시간은 전혀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더 많이 했냐 같아요. 암기 과목이거든요. 완벽하게. 그 암기 과목을 가지고 이 체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걸 얼마나 더 많이 더 활용을 했냐? 그게 쌓여가지고 짬이 되고 경력이 되지 않나. 그래서 소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취미로 되게 와인을 즐겨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네. 되게 핫한 직업군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럼 두 분은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어릴 때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신의 물방울과 같은 표현을 하는 걸 진짜 봤거든요. 흑백 TV였어요 그때? 아니에요. 저 컬러예요. 네. 올림픽 봤어요? 88 올림픽? 88올림픽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때. 진짜? 예, 예. 똑바로 앉으셔야 돼요. 너무 편하게 앉으신 것 이런 거 너무 같은데.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네. 마음속말이 나왔네. 88 올림픽 때 저는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소믈리에가 어떤 이 와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진짜 신의 물방울처럼 뭐 이렇게 어떤 꽃밭
맛에 대한 표현과 어. 뭐 나비를 따라갔더니 뭐 호수가 나타나고 막 이런 식의 어. 굉장히 뭐 어떤 서사적인 표현을 아. 하는 거예요.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술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구나라고 그런 인식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IT 계열 쪽이었어요. 오. 예.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학생 때 오랜 동안 이런 F&B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인연으로 이탈리아의 젤라또를 배우러 오. 예, 가보자. 오. 유학을 가자. 아직 20대일 때 오. 내가 오. 이쪽으로 좀 틀어보자. 왜냐면 그때 젤라또가 약간 배워서 오기만 해도 뭔가 뜨는 그런 젤라또리에. 직업이야. 블루오션이야. 음. 그런 와중에 우연히 소믈리에 교육 과정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와인도 좀 어느 정도 이런 F&B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것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우연히 정말 와인 교육을 들으러 한번 그냥 가봤어요. 갔는데 그 매력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젤라또 유학을 취소를 하고 갔었으면 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치. 몰라요. 형 지금 셰프가 됐을 수도 있어. 그치. 네, 미쉐린 막 할 수도 있어. 추상적이고 좀 서사적이고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와인이 생각보다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이 매력에 빠져서 와인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수능 공부하듯이 했어요. 정말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화장실 할 때도 달달달달 외우면서 뭐 그랑크리가 뭐 몇 개 있고 뭐 어디에 있고 지도까지 다 외우고 도서관 다니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그렇게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와인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호텔 경영을 전공을 했었고 호텔에 가니까 녹록치 않은 거예요. 이 머니도 그렇고 이 삶도 그렇고 나 가는데 첫 달에 30만 원 받았다니까? 첫 달에 실습생이라고 30만 팁 원 받은 거 아니에요? 형 그때 30만 원 팁이면 한 100만 원쯤 될걸요? 그래서 30만 원 받았어. 그러고 나서 계약직으로 바뀌니까 막 106만 원 주고 아무튼 막 이렇게 진짜 힘들었어. 근데 진짜 유명한 호텔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3년 버티면은 막 아웃백 점장 될 수 있대 사람들이. 그치 그 그때 커리어가 그 커리어 맞아, 아웃백 맞아, 점장 할 맞아, 수 맞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나중에 아웃백 점장 해서 박수 쳐야지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뭐 국회의원 이거 형 찬 거 소믈리에 배지를 차고 이제 보라색 셔츠를 입은 사람이 쫙 지나가는 거 물어봐줘 선배한테. 네. 저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소믈리에라는 거.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을까? 소믈리에라는 게 와인을 전문하는 사람인데 호텔에 한 명에서 두 명밖에 없어. 그때 당시엔 그랬대요, 형.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멋있네요. 나중에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정도. 아니야 다를까 그 멋있게 보였던 소믈리에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너 소믈리에 공부 한번 해볼래라고 먼저 제안을 했어. 그래서 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날 이제 불렀어요 나를. 야 너 끝나고 나서 앞에 있는 그 교촌치킨으로 와. 소믈리에들이 교촌치킨으로 오래? 그래서 갔죠. 근데 가니까 이제 그 소믈리에님과 그 같이 일하는 업장에서 와인을 담당하고 있는 와인 담당자들이 2명 있었어요. 총 3명이었어. 나를 앉혀놓고 갈구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네가 뭔데 왜 와인 담당을 하냐? 너 뭐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은 아냐? 너 부르고뉴 박스투랭 아냐? 너 오데샤또 얘기해봐라. 모르는 거지.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 내일부터 학원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학원 다녔어. WSET 2급을 다녔어. 회사들 얘기를 했지. 나 학원 다니겠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나는 와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처음 배웠던 사람이 와인에 대해서 열정이 엄청났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난 그 사람이 와인의 대회를 수상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걸 봤어. 그러면서 와인으로도 이렇게 진짜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래서 와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로 멋있는 것 같아서. 허세 옛날부터 셌잖아요. 네. 원래부터 그거 빼면 없었잖아요. 옛날부터 그게 좀 있었어가지고. 그걸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와인의 매력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와인을 공부해서 내 삶이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와인의 매력에 빠졌죠, 저도. 그럼 일반인들이 겪을 수 없는 그 소믈리에가 돼서 겪을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 같은 게 있었을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원래 코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냄새를 못 맡았었어요. 되게 둔했고 후각이 둔감하고 잘 뭐 냄새를 그냥 난 못 맡나 보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계속 이런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후각이 발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딜 가더라도 굉장히 좀 예민한 후각을 통해서 뭐 테이스팅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후각과 이런 감각을 지니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매너리즘 같은 게 빠진 적이 있었어. 질풍노도의 시기 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독일에 있었단 말이야. 독일에서 이제 베를린 와인 트로피 심사를 하고 이제 와이너리 투어를 하고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나에겐 그게 일상인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해외에 나갔을 때 난 이게 강원도인지도 모르겠고 일이 돼 버리니까 심지어 또 네. 수입사까지 해 버리니까 네네. 소믈리에 때 갔을 때랑 수입사로 갔을 때는 완전 하늘과 땅끝 차이의 대접이거든. 그래서 완전 매너를 빼서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한마디 딱 해줬어. 나는 너가 부럽다. 내 주변에 정말로 의사 판검사들 많고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들도 많은데 지금 너 나이에 이런 걸 경험하는 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돌이켜 보니까 맞는 거지. 와이너리 가서 와이너리 메이커의 설명 듣고 와인 마시고 같이 의논해보고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가장 최고는 프랑스에 갔을 때 챔피언스 리그 바이에른 뮌헨데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 리그 16강인가의 경기였고 그때 이제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 다 있을 때야. 그거랑 하나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와인 500명 모아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을 빌려서 와인을 먹는 것. 그래서 고민을 했어. 사실 나는 근데 그때 티켓도 알아봤어. 그때 베르사유 가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억지로 가기도 했고 그때 사실은. 샤또 마고 먹고 있던데? 마고 뭐 이게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데 처음 가봤는데 거기서 대관을 해서 그걸 먹는다. 500명이 같은 공간에 서비스가 된다. 와 진짜 새로운 거였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거 축구 보러 갔던 사람들이랑 같이 또 저녁에 모여서 술 먹고 얘기 들어보고. 좋네. 그랬죠. 그게 베르사유 궁전에서 밥 먹었던 거는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지 않나? 평균 그 소믈리에라는 그 직업의 평균 연봉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이 소믈리에가 뭐랄까 그 위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 미쉐린 가이드가 들어오면서 그 각 이런 고급 식당에서 소믈리에를 필요로 하고 요즘에는 정말 소믈리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곳에서 소믈리에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소성의 가치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네. 했을 때 경차였으면 지금은 준준형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네. 시작을 했을 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모닝이었으면 지금은 소나타 정도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거고 정말 잘 버는 소믈리에님들은 뭐 포르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옵션 잘 안 붙인 약간 그 정도. 난 여기까지 받아봤다. 두 분. 근데 이게 또 있어. 제안 받아봤다. 그러니까 이 소믈리에로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냐에 따라 또 연봉이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회사에서 받는 거 외적인 것도 이제 부가적인 수입이 좀 많은 그런 게 좀 직업이 돼요. 소믈리에라서 뭐 강의에 들어오는 돈, 뭐 외부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 심사 비용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최정이 한 3억 정도 받았었고 그런 이야기 하면 큰일 나요. 제 희망 사항입니다. 소믈리에도 억대 연봉의 시대가 왔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와인 매니아와 소믈리에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와인 매니아가 소믈리에보다 더 와인을 아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진짜 말 그대로 매니아처럼 맞아. 와인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소믈리에보다 더 많은 경험이 맞아. 있을 수 있거든요. 와인을 그 드시는 관점에서. 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은 서비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고 그만큼 또 스킬에서 또 차이가 있겠죠.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소믈리에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소믈리에 자격증은 그냥 하나의 어떤 기준이고 지표일 뿐이지. 서비스를 해야만이. 맞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그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이 소믈리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운전면허증 갖고 있지만 다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닌 것처럼 똑같은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정말 박수 치고 싶고 그래서 매니아? 소믈리에인데 와인 매니아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소믈리에인데 와인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반대로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차라리 그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문적 지식과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소믈리에로서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차라리 와인 전문가
뭐 와인 어드바이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음. 하는 거죠. 그럼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재능일까요, 노력일까요? 90% 99%의 노력과 1%의 재능이라고 하면 진짜 그런데 궁금하네. 사실 이 미각과 후각과 이런 것들은 좀 타고나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특히 이 혀의 어떤 미래의 개수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면 유리한 거는 있어요. 솔직히 있지만 저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력이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할지언정 일단 90%의 재능과 10%의 재력인 것 같아 사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소믈리에라고 해도 우리가 맨날 며칠 돈이 많아서 하루에 와인을 먹을 때 100만 원짜리를 까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와인이라는 걸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와인들을 마셔봤을 때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만큼의 돈을 못 번단 말이야. 근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백만 원씩 와인을 까서 먹어. 그럼 그 사람들 우리보다 와인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스펙트럼도 넓고. 우리 돈 없었잖아요, 형 사실. 지금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손님이 남긴 와인 한 잔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헝그리 정신을 약간 깔고 가는데 근데 돈이 많았어. 그러면은 제대로 된 막 와인 사서 먹을 수 있고 이런 거 나는 사실 10%의 재력이라고 봐요. 두 분은 다시 돌아가도 소믈리에를 한다,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소믈리에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직업이 또 있겠지요. 예, 있겠지만 이 정도의 열정이라면 저는 다른 직업을 택해서 더 돈 잘 버는 직업 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것은 정말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직업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어, 감히 함부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 열정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는 의사 쪽으로 피부과 쪽 해가지고 왜 하필 피부과죠? 내가 혜택을 좀 받으려고. 제가 그래서요. 혜택 뭐그 이런 열정과 이런 노력이라면 저는 어떤 직업이든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남 배려하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의사 좀 잘 어울려. 따뜻하게 하니까. 뭐 끝나고 뭐 사드려요? 카드 어차피 오늘 열기로 했으니까 근데 약간 의사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성향과 네. 세정 소믈리님 성향과 잘 어울리네. 네. 그럼 기범 소믈리에님은 어떤 거? 저요? 소믈리에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사실 그 누가 봤을 때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거를 혜택을 받고 살고 있긴 하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이만큼 이 기억을 갖고 간다고 하면은 이 기억을 갖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내 남편과 결혼해도처럼 내가 뭐 이렇게 이 기억을 갖고 간다고 하면은 안 하고 다른 직업에 도전을 할 것 같고 이 기억 없이 간다고 하면 다시 이거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시 기억을 갖고 가는 존재 조건에는 이건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 너무 배고팠고 힘들었고 그래서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소믈리에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다른 거 해라 이런 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꼰대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저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이나 막 그 이제 같이 일할 때에 후임들한테도 항상 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식입니다. 소믈리에로서의 알아야 할 그런 지식적인 부분, 그런 지식 함량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마음가짐. 소믈리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와인을 전문적으로 아는 서비스맨이다. 그래서 그냥 와인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이 와인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서 최대한 맛있게 좋은 와인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와인과 관련된 여러 세미나라던가 시음회라던가 행사에 꾸준히들 쫓아다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소믈리에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죠. 이런 별그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DM 보내시면요 어떤 소믈리에도 다 환영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믈리에든 다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제 조언보다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B로서 내가 내 인생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분들에게 와인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칼자루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B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사람한테 와인은 필수 조건이라서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는 뭐 와인 자격증 따고 소믈리에 자격증 따고 하는 거 너무 환영이고 너무 좋아요. 이 업계에 대해서 다 모든 그 밸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소믈리에처럼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와인이 싫어져요, 사실. 예. 근데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호텔이든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내가 F&B를 시작했던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게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와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본인만의 어떤 남들에게는 없는 본인만의 스킬과 무기가 될 수 있다. 소믈리에라는 네. 것은. 한참 공부할 때 그랬어요. 무한도전 한참 할 때라서 토요일날 무한도전 보면서 무슨 전문 용어 나왔어요. 예. 토요일날 무한도전 보는 놈이 무슨 소믈리에냐, 그때 공부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있었었고 해가지고 진짜 내가 F&B로서 내가 한번 성장해보고 성공할 거야라고 하는 분들 와인 공부 필수? 그만큼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네, 와지트에서 오늘은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역시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더 흥미로운 와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